심아진이라는 필명으로 동화를 쓰고 있고요. 본명은 심아진이고 심아진이란 이름으로 소설을 쓴 지 이제 올해 24년째 되네요. 소설을 쓰다가 좀 내 마음을 달래고 싶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요. 그게 아마 2018년 정도서부터 쓴 것 같아요. 이 행복한 먼지는 봄볕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. 먼지들에 관한 얘기예요. 근데 우리가 흔히 먼지는 정말 먼지처럼 여기기 쉽잖아요. 그런데 어느 날 그 작은 먼지들에게도 뭔가 재미있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작은 것들, 우리가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서 놓치고 있는 것, 그리고 잃어버린 거, 그런 거를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. 사실 그냥 이건 흔한 말인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.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되게 많죠. 공기도 그렇고 뭐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사랑, 미움, 뭐 슬픔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게 더 중요하고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시각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거를 깊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잡아내보자, 내가. 뭐 다들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잡아서 이야기를 좀 써보자,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느 날 누워서 약간 뒹굴거리다가 이렇게 해가 비치면 원래 먼지가 안 보였다가 먼지가 어느 순간에 풀썩하면서 그 햇살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. 근데 그게 생각해보니까 먼지는 정말 곳곳에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또 보이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먼지의 존재라는 게 흔히 그냥 안 보이는 거랑 조금 다르게 가끔은 보이기도 하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뭐 재채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되게, 그리고 곳곳에 있잖아요.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있는 거라서 그냥 재밌겠다 하고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. 아주 작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세상이 있다, 세계가 있다,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. 그 안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 지금 멍지라는 아이랑 엄마 아빠 이렇게 먼지 가족이 나오잖아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거나 책을 읽거나 막 체험학습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세상 밖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, 일견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엄마 아빠가 막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학교에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 틀에 가두면서 오히려 쉽게 대담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어떤 아이들의 좀 답답한 현실을 여기 이입해 보고 싶었고, 그래서 멍지 가족도 그냥 막연하게 최고가 될 거야, 지구 최강의 먼지가 될 거야 하면서 뭔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열망은 많은데,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했던 먼지들인 거죠. 근데 이제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먼지가 밖으로 나가봤더니 바깥 세상은 엄마 아빠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무섭고 더럽고 위험한 곳이 아니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먼지가 밖에서 만난 어떤 다른 먼지들, 뭐 쇠먼지나 모래먼지나 뭐 이런 애들을 보니까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뭐 위험하지 않고 그런 걸 느끼다가 또 우연한 계기에,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뭐 그 멍지가 원래 유빈이 머리에 앉아서 나가게 된 거잖아요. 나갔는데 유빈이가 깜짝 놀란 몇 걸음에 의해서 멍지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고, 또 이를 만나고 비둘기를 만나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고, 더 올라가다가 또 나중에 이제 떨어져서 검은 먼지들도 만나고, 그러고 다시 하늘 높이 올라가서 눈이 되는 과정까지.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어떤 모험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그려주고 싶었어요. 그런 모험들은 사실은 일단 나가야 생기는 거고, 나가지 않고서는 집에서 계속 안전 하고 있으면 생기지 않는 거고, 나가 보면 거기서 항상 우연한 어떤 일들에 의해서 뭔가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요.
가장 신경 쓴 거는 단어였어요. 저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느끼는 어떤 세계, 감정 이런 거를 못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다 느껴요. 비슷하게 느끼고. 그런데 다만 그거를 표현할 단어를 아직 보지 못했고, 그리고 자기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건데,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상태란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이제 접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이전에 뭐 읽었거나 경험만 해서 단어로 이렇게 정립이 돼 있는 거라면, 문장으로 정립이 돼 있는 거라면 쉽게 받아들이겠지만, 처음 만약에 막연히 알고는 있는데 처음으로 내가 어떤 그걸 받아들일 때 사실은 우리는 뭐 언어에 의해서밖에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일단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조금은 낯선 감정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 단어를 이제 쉽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. 그리고 어린이들은 초등, 저학년, 중학년, 고학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또 쓸 수 있는 단어가 또 달라요. 그래서 그런 단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웠고 그것만 조금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사실 뭐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크게 뭐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해요. 이걸 읽는 독자들은 제가 쓴 이야기 하나하나에 사실 딴지 걸어봤으면 좋겠어요. 왜? 꼭 집안에서는 행복할 수 없어?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걸 찾을 수 있잖아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썼다고 해서 이 이야기는 다 좋은 거니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어떤 것이라 해도 조금 반기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. 되게 그냥 딱 정해진 명제 있잖아요. 책을 읽어야 한다. 책을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. 심지어 제가 지금 동화책을 썼지만 아이들은 적어도 왜 책을 읽어야 하지? 왜 책을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걸까? 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? 훌륭한 사람이란 뭘까?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냥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많이 던져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 그래, 책을 읽는 건 좋은 거고 책 꼭 읽어야 하고 이거를 기본적인 어떤 절대적인 명제로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의문을 제기할 그 여력이 없이 그냥 따라가게 되거든요. 많이 질문했으면 좋겠고 특히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. 이 책이 지금 행복한 먼지이긴 한데 이 행복한 먼지에 대해서도 왜 꼭 행복해야 하지? 까지도 행복해야만 살 수 있는 건가? 까지도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스스로에게.